근데 이게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일상생활에 조용히 계속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막 큰 거 안 했어요. 막 그 뭐 막 뭉쳐가지고 뭐 후보 하나를 뭐 어디 뭐 올려놨다든지 뭐 맞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공부하고 음. 같이 밥 먹고 그렇죠, 만나서 그렇죠. 네, 계속 네. 정치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어떤 음. 중요 사안 대해서 대화 나누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공부가 많이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같이 이렇게 이제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이제 그러니까 다른 이제 저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현역 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거의 그렇죠. 네네네 현역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또 이제 아닌 사람들도 이제 여러 가지 정당 활동들 또 각자 그러니까 같이 할 때도 있고 각자 할 때도 있고 하면서 그렇죠. 이제 그 거기서 보면서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보고 많이 이렇게 좀 자극을 받았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또 도겸이도 저랑 비슷하게 뭐 권력욕이 그냥 제로에 가까운 사람인데 뭔가 역할을 해 혹은 실천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원 출마라는 큰 결심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 사실 그 구의원이 되어야겠다, 시의원이 되어야겠다 그 자체는 솔직히 좀 그 뭐 동기가 그렇게 막 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개인적으로. 도겸이 씨한테 매력적이지도 않죠. 그렇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너무나 잘 설명하신 정말 짧은 말이지만 그리고 늘 같이 그게 마음이 새겼던 거를 대통령께서 또 강력한 워딩으로 해주셨잖아요. 우리 정치인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일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그걸 착각하지 말라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아, 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막 그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늘 염두에 두던 말이라서 대통령 입에서 나오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 역시도 이제 과거에 되게 저 이제 지금도 여전히 미성숙하지만 지금 훨씬 더 미성숙했을 때 이게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런 억울함 그런 것들이 되게 컸었어요. 맞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본 바탕 자체가 이 억울한 정서가 저가 되게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이제 계속 타인에게 자꾸 투영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뭐 저희가 같이 이제 프로이트도 공부를 했지만 큰 얘기는 안 하더라도 방금 저 중요한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게 사실 우리가 어떤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이고 그 욕구들은 상당 부분 결핍에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결핍은 절대로 서로 재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너무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딴 얘기지만 아시면 폰포비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너무 싫어해요. 그것 때문에 많이 저를 비난하신 분도 있고 하는데 그냥 제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냥 폰포비아가 생긴 거예요. 그냥 그거를 판단할 수 없거든요. 있는 그대로 이제 해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각자가 이해하기 나의 관점에서 납득하기 힘든 결핍들이 있잖아요. 그건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존중해야 되는 문제지. 그 결핍들을 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되게 이제 그 뭐지 가슴이 정말 답답해가지고 그 이제 좀 상담을 요청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 이게 누구 잘못을 문제가 아니구나. 맞습니다. 내가 그냥 비어 있는 거구나. 맞습니다. 본인 잘못도 아니죠. 그렇죠. 결과론적으로는 결핍이나 상처를 갖고 살아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게 뭐 너가 잘못했어, 뭐 내가 잘못했어, 뭐 너가 잘했어 이게 아니라 그렇죠. 이 비어 있는 그 뭐지 빈 공간을 뭘로 채울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했었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죠. 맞아요. 상담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치의 본질은 이거를 통해서 나의 결핍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결핍들이 왜 생겨나는가를 이제 공동으로 치유해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사실은 자기 결핍을 보고 좀 참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 결핍이나 상처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지만 결국 이제 겸이랑 제일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게 그거를 사실 치유해가고 극복해 나가고 성장하는 것은 오롯이 내 몫이거든요. 누구나 해줄 수 없는 어떤 모임도 어떤 정치도 해줄 수 없는 몫이더라고요. 자, 이거를 아니 동의 안 하시거나 오해하실 분도 계실 텐데 충분히 존중하지만 저희가 발견한 결론은 그거였어요. 나로부터 나의 성장으로부터 우리의 것은 진행돼야 된다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그러면 뭐 우울감이나 이런 거 다 개인의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는 맞습니다. 게 그거를 네. 공동의 것을 치유해 나가야죠. 그쵸. 그런 것들이 안 생기게 만들어 나가야죠. 네. 부정, 불의, 슬픔, 공포들이 안 생기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복지 현장에서 이렇게 그냥 겪은 경험으로는 아무리 이렇게 좋은 환경과 이제 그러니까 그 풍부한 자원들이 눈앞에 있어도 본인 의지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네. 참 또 저는 정치의 끝까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결국 그거를 본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뜻하고 꿈꾸고 이게 쉽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치의 이제 궁극적인 어떤 희망과 바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옆에서 강제로 어떻게든 속된 말로 이렇게 먹일 수는 있어요. 부작용이 더 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완전 자아 존중감이 사라지면서 의존하게 되는 결과로까지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또 민주주의의 본질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국엔 각자의 개인의 자율성과 존중, 자율성에 대한 존중, 삶에 대한 자기 성찰, 자기 성장을 도모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유물이냐 인식이냐 이런 논쟁은 항상 되고 있는데 네네네. 저는 근데 저는 이걸 좀 넘어가지고 이게 약간 좀 순환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옳냐 그러냐 이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변증법. 정반 그렇죠.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그 순환 속에서 네 맞아요. 무언가가 나오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채워야겠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다는 거지. 맞습니다. 이제 뭐 그 너의 감정은 너의 문제 이거는 절대 맞습니다. 아니라는 거. 맞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저는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내가 그러면 이제 근원적인 어떤 가장 큰 이제 결핍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은 저한테는 가족, 공동체 함께하는 거. 어릴 때부터 그게 되게 부족하다 그 기반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되게 크더라고요. 돌아보니. 맞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재밌다기보다는 말 좀 그렇고 아까 이게 재밌는 게 가정이란 게 사실 또 조금씩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굉장히 사적 영역 같지만 되게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거든요. 그렇죠. 맞아. 그 안에서의 어떤 나눔과 행복과 기쁨이 또 좀 더 큰 공동체, 사회, 국가까지 나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역으로 가정이 무너지면 사적 영역의 무너짐이 아니라 공동체의 무너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자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수신제가 지구평. 참 이게 너무 뻔한 말이라 싫어했는데 생각해 보면 수신, 제가 가장 작은 공동체를 기본 공동체로서의 그 가정, 그쵸. 그다음에 지구 편찬 결국에는 이 전체 공동체들의 끝판왕인 국가까지 가는. 그렇죠. 우린 더 나가서 사실 이제 세계까지 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평천하까지 가요. 다들 있네. 천하 맞네. 그렇죠. 아니 맞네.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까지 이미 얘기하셨네. 그러니까요. 와 세계 단위까지 얘기하셨어요 벌써.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거기에 더 플러스 해가지고 그 평천하에서 끝이 아니라 그 평천하가 또 수신이랑 이어진다 생각해요. 또 돌아가는 이 변증법. 평천하가 수신을 또 만드는.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진보란 무엇이냐, 뭐 저 들어가서 좌파란 무엇이냐, 이걸 믿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세상은 너무나 그러니까 살벌한 곳이니 각자의 생존에 도모를 해야 한다는 게 뭐 굳이 말하면 보수의 정신이라 그러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걸 믿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평천하를 통해서 수신하는 거. 네가 좋아서 내가 좋고 내가 좋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는 이게 저는 공동체주의의 핵심이라 보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그 뭐죠? 그 국부론 적으신 분 애덤 스미스. 우리 작년에 에든버러를 갔었는데 에든버러에서 태어나신 그 멋진 분. 그 동상이 답이더라고요. 자본주의의 총하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꿈꾸신 분이기도 하는. 근데 그분도 국부론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지금 이 테이블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는 그 정육점주의의 어떤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에 근거한 거다. 그거 뭐 그냥 각자 개인주의다 이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한 게 너를 위한 거고 너를 위한 게 우리를 위한 거고 맞습니다. 이게 이어져 있다는 걸 그분도 아시지 않았는가 싶긴 맞아요. 조금 방향성은 다르지만 충분히 전 동의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전체 국부를 키워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진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러려면 결국은 이게 이제 아까 근데 그러려면 결국은
이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대부분 이제 약간 흔히 영미권 국가들, 또 거기에 영향을 받은 여러 이제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복지 체계 자체를 되게 좀 약간 가정 단위로 좀 쪼개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바탕 자체가 가정의 일은 가정에서. 약간 이게 이제 기본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논리나 진리 이런 것보다는 그냥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오래된 전통 습.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잘 맞았고 이제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온 것 같거든요. 그게 절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만약에 그러면 가정, 특히 그 가정 안에 가장이 잘못되었을 때 이게 통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저의 집안만 해도 그 전혀 안 통했어요. 그게. 그 밑에 있는 특히 자녀들이 되게 피해를 많이 보고. 근데 그런 또 자녀들이 또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무언가를 해내겠냐라고 했었을 때 해낼 수는 있는데 되게 어렵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이제 가정 공동체를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다시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해봤을 때 그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간 그 스위스식 이제 그런 어떤 마을 공동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좀 약간 도입을 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웃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렇죠. 저는 공동체주의자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제가 꼴좌파를 얘기하는 부분도 이런 건데 결국 이 공동체주의 핵심은 지역, 로컬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커뮤니티가 무너졌기 때문에 가정도 무너지는 이 국가까지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지역, 그러니까 내랑 잘 아는 사람, 이 아는 사람이란 것을 기반한 지역 공동체, 서로 알아서 서로를 도움 줄 수 있고 서로의 삶에 이제 영향 줄 수 있는 이런 지역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게 제 궁극적인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치분권주의자가 된 거고.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는 게 먼 친척보단 가까운 이웃이 낫다. 그렇죠. 조상님들은 알았던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또 하나 그거 마을이 애를 키운다. 그 안에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게 되게 잘 됐던 나라인 거예요. 맞아요. 일제시 넘어가면서 무너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맹자님 말씀처럼 옛날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 이제 그 마을 공동체 개념을 지금 현대식으로 이렇게 잘 풀어보면 어떨까? 맞습니다. 절대 저는 이렇게 또 방금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자치분권 이렇게 지역 로컬 커뮤니티를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해보시면 이 19세기 20세까지 모든 게 중앙화 집권화되면서 이렇게 또 분업화되면서 역사가 성장했지만 그게 지금 커다란 문제를 낳고 있거든요. 지역 소멸 등등 감소 등등. 그러니까 이걸 해소할 방법은 이게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이 무너진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가장 현대적인 어떤 학문이자 과제가 된 거죠. 요걸 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중앙으로 어떤 집권된 권력들을 이제 좀 나눠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각 개개인이 자기 삶에 최대한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 맞습니다. 또 로컬 지금 자치분권 핵심은 지역 뭐 대구에 자원 나눠준다 이런 적이 아니라 결국은 국민주권주의로 연결되거든요. 끝까지 학교의 학생까지 가정의 아이까지 부모님 모든 사람 각자 자체가 자기 삶의 이제 주인은 자치를 해나가게 하는 그런 것들 지향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도 내 삶을 이제 공격받지 않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지금 그럼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타인에게 도움을 받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험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막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렇게 좀 받게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사회복지 하는 친구들도 보면. 그러니까 저같이 좀 뭔가 약간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그 수혜자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돈도 그렇고 정도 그렇고 받아본 사람이 쓸 줄 알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사람들 안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경험들을 많이 이렇게 시켜줄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도겸 씨 얘기를 100% 동의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 같아요. 또 이게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나라의 시혜들이 사람을 더 무기력하게 만들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서 오히려 세상 사회적 그 커뮤니티 발전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아, 그 되게 저 동의가 되고요. 그렇죠. 어느 부분 그렇고 그래서 네. 여기서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도겸 씨 말이 맞지만 항상 정책은 어떻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냐 하면 진짜 시혜가 되면 안 되고 그냥 던지는 게 되면 안 되고 좀 감사함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게 누군가가 나를 보살피고 있구나. 감사하구나. 나 또한 이 보살핌을 나누고 싶구나라고 만드는 게 진짜 복지 아닌가라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번 방송에 말했던 이제 역할론적 직업. 그렇죠. 또 연결된다고 그러죠. 네네네. 그리고 저는 또 그 전전 방송에 말씀하셨던 다정함, 다정한 복지, 다정한 정책, 다정한 정책이 참 중요하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지금의 어떤 그런 이제 복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생산성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되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산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철저히 자본주의적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사실은 게 그 판정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이분들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시의 방식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수치화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 없는 다정함 없는 방식으로. 그렇죠. 근데 그 각 개개인마다 기능이 다르고 다 서사가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되게 조금 디테일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은 하거든요. 정말 거의 예술 같은 것 같아요. 창조처럼 정말 디테일해야 되고 결과론적으로 그걸 볼 뿐이지 누군가의 잣대를 통해서 그걸 판단할 수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디테일들을 누가 제일 아냐? 현장에 계시는 복지사분들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이제 같이 함께하는 전 이웃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시의원이나 구의원 아니면 뭐 구청장 약간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현장 전문가들에게 이제 뭔가 약간 권력을 많이 이렇게 좀 이양하고 기회를 많이 주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올라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로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역할들을 체계화시켜서 이제 약간 마일리지 제도 형태로 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좀 쥐어주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자원도 가면서 또 그들 역시도 이제 그들의 어떤 그런 의존화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항상 겸이라고 얘기하면 참 너무 좋은 게 개인의 삶에서 시작했는데 거기에 뿌리 내리면서도 이게 그 자기를 좀 넘어서는 대자적 존재로서 이 삶에 대한 어떤 자기 삶에 대한 감흥이나 감성들을 지금 또 사회적인 것과 세계와 자기가 이제 세계에서 할 바까지 연결을 시켰어요, 그죠? 대단하십니다. 너무 이미 저는 이게 겸이가 정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충분히 좀 전달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다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맴돌기만 하다가 여기 이제 그 후보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정치 공동체를 하면서 좀 많이 정리가 됐어요. 특가한 게 뭐 저희가 훌륭하다 제가 잘났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가려움들이나 삶에 대한 진지함들이 많은데 그 사실 그 경험들을 이제 자기의 보람으로 연결할 만한 어떤 그런 공동의 경험을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는 것도 그런 모임에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뭐 저희가 조금 이렇게 이제 한 것처럼 좀 더 이렇게 시대가 갈수록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 자기 삶과 이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정치의 경험 이런 것도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좀 더 체계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사실 듭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약간 제가 만약에 이제 그래서 지역 정치를 하면서 이제 내가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어떤 권한을 가진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한번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해볼게요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뭐 사실 저보다 훨씬 더 능력이 좋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이제 가시면 되죠.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이루어내는 어떤 과실을 제가 따먹는 것도 전 좋죠.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항상 저는 이렇게 좀 열려 있어요. 해보세요 말고 해볼게요. 진짜 너무 멋진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열림도 너무 멋진 게 그 말씀에 제 감흥을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많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죽이지 생각하는 거는 이 친구 때문에 나의 존립이 위태하지 않을까라고 착각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렇죠. 물론 그렇기도 해요. 세상에 나쁜 놈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전 정치 세력이라는 건 절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뭐 정치 세력이든 뭐든 그 탈을 쓰고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한 나쁜 놈들이 어디에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만 조금 속아내지는 문화라 그러면 사실 선량하고 뭔가를 세상을 자기 인생도 제대로 살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자리들이 꽤 많거든요. 이 사람이 저의 자리를 위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이 자리에 나보다 유능한 사람이라면 그분이 가는 게 맞죠. 저는 제가 더 유능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자리로 가는 게 맞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모든 이제 그런 이제 모든 것들은 일단은 대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고. 맞습니다. 해서 일단은 한번 이제 해보는 거죠. 그렇죠. 대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나으면 그건 제가 가는 거고, 맞습니다. 대봤는데 더 나은 분이 있다가 하면 그분이 가는 거고.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 아까 말했던 공동체 회복이라는 그런 이제 이상적인 중심은 항상 지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출마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또 따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 이후에 어떤 사실 얘기를 하시면 또 싫어하실라나? 시의원으로서 당선될 확률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구청장도 그렇게 높다고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정치를 하든 그 위에 딴 걸 하시든 도겸 씨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앞으로의 역할이랄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앞으로 쪽 사회복지 쪽에서 이제 그 일을 이제 계속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제가 뭐 생계 문제가 일단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이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함께하는 좀 경험을 많이 쌓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임청정 멤버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해요. 근데 복지 현장으로 가면 되게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임청정 멤버들하고는 수준이 비슷하니까 되게 말도 잘 통하고 그런데, 근데 복지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되게 각자의 어떤 그런 좀 날 서 있음들이 다 있어요. 이용인 분들도 그렇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공동체의 이상은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허용된다는 게 아니라 녹아져야 된다고. 맞아요. 녹아진다는 또 많은 게 들어가 있네요. 수사의 마술사다. 다 배운 겁니다. 받아들여지지만 부정적인 것까지 용인되는 건 아닌 안 되죠. 그래서 녹아져야 되는 거죠. 된다. 있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녹아져야 되는 거죠. 융화돼야 되는 거고. 약간 사실 제 마음 편한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같이 이제 있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공동체의 이상들이 되게 많이 묻어지는 것 같고 저 스스로를 배반하는 결과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정치하는 건 똑같은 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신에 괴롭기만 해도 정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과 같은 나의 고향과 그 안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충분히 어려움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단계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설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복지 일을 하면서 이제 생계 문제를 해결함과 더불어 이렇게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녹아지는 그런 어떤 이제 경험들, 이제 공부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복지사로서의 역할을 계속 이제 이어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이제 지역 정치에 이제 또 제가 또 한번 투신을 하는 거고. 그죠. 일단은 4년 후에 만약 이번에 잘 안 되면 4년 후에 다시 도전하실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 사이에 또 4년 동안 더 역량을 더 쌓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든 안 하든 다른 복지를 하든 간에 그 도겸씨만 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권력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좀 지금은 별로 당장 안 돼.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너가 맛을 몰라서 그런다라고 생각해서 실제 그럴 수도 있어요. 흔히 말해 이제 우리가 뽕에 맞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지금 당장은 별로 그럴 생각이 없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정말 피해를 많이 봤다는 생각이 되게 커요.
그런 그 권력 자체에만 매몰됐던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안에서 내가 이제 공동체 이상을 이루기 위한 그냥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사실 현재 초심은 사실 되게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저를 알기 때문에 겸이도 아는데 그 취할 사람도 절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취하지 않는 분,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고개 숙일 줄 알고 그래서 우리의 것들을 항상 추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은 보통 이렇게 욕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들을 이제 못 차지하는데 저만 해도 남구청장 출마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한 게 뭐냐 하면 아신 것처럼 저도 그런 사람이라서 별로 욕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깨달았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정치가 이제 전체를 위한 게 되는구나를 좀 많이 발견했습니다. 정치 역설이죠. 네, 지금까지 우리 그 저의 그 친한 동생이자 제가 흠모하는 이제 후배자 임시청년정부 멤버였던 우리 이도겸 군. 자 이제는 그 대구 시의원 선거 남구 제2선거구에 그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로 출마 예정인 이도겸 군의 어떤 삶에 대한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그의 앞으로의 삶에 대한 요 정도 정치에 대한 요 정도 참 멋지겠구나 기대가 되는 그런 얘기들을 알아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그러니까 이번이 끝이 아니라 이제 계속 성장하는 계기로 삼고 싶어요. 네네네. 이 모든 경험들이. 네네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항상 이걸 보고 계시던 분들이든 아니든 좀 그냥 함께 나아가고 싶어요. 네네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비 후보 기간이고 점점 본선거 기간이 다가오는데 정말 제가 늘 꿈꾸던 정말 행복하고 즐거우면서도 나의 것들을 충분히 이제 유권자들한테 전달하는 재밌고 멋진 선거를 특히나 이렇게 좋아하는 후배랑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또 많이 기대되고 여러분과 본격적으로 만날 날이 많이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네네. 네, 또 이번에도 이도겸과 함께 그 겸과 함께하는 대담화소 4번째 시간을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이도겸 군과 재밌고 중요한 얘기들, 대구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현우 이도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